2010년 10월의 서늘한 밤, 서울 청담동 갤러리의 화려한 조명이 가을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전시회장 안은 와인 향과 고급 향수 냄새, 그리고 억지스러운 웃음소리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갤러리 한 구석에서 홀로 작품을 응시하고 있는 한 여성만은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사라 김, 31살의 재미교포 큐레이터였다. 검은색 맥시 드레스에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마치 작품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우아했다.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는 30년 넘게 숨겨져 온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라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그녀가 유독 오래 바라보고 있는 작품은 이상했다. 제목도 없는 추상화였는데 검은 캔버스 위에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치 핏줄 같기도 하고 운명의 실 같기도 했다. 사라는 왜인지 모르게 이 그림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고 목구멍이 메말랐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5년간 일하며 수천 점의 작품을 봐왔지만 이런 기이한 감정은 처음이었다. 마치 이 그림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다. 특별한 작품이죠. 갑작스러운 남성의 목소리에 사라가 돌아보았다. 키 185cm 정도의 남성이 와인 글라스를 든 채 서 있었다. 진한 네이비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이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웠다. 하지만 사라가 주목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였다. 깊고 어두운 갈색 눈동자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런데 작가가 누구인지 표기가 없네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박민준입니다. 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의 작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민준의 말에 사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갤러리에서 작가를 모르는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무슨 의미인가요? 30년 전 이 갤러리 자리에 있던 작은 화실에서 발견된 작품입니다. 당시 화실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고 이 그림만 남겨졌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준이 말을 멈췄다. 사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뭔가요? 이 그림 뒷면에 S, K, 1979라는 이니셜과 연도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내 딸을 위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S, K, 사라 김. 그리고 1979년은 그녀가 태어난 해였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다. 혹시 성함이?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사라는 한참을 망설였다. 뉴욕에서 온 큐레이터라고만 소개하려 했지만 왜인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사라 김입니다. 세라 김. 민준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후 사라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잠깐만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갤러리 지하에 있는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미술 서적들과 작은 소파, 그리고 커피향이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아늑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민주는 금고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빛바랜 글씨로 세라 캠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였다. 이것도 그 화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30년 동안 금고에 보관해왔습니다. 언젠가 주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라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이 사라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같은 눈매, 같은 코라인, 같은 입술 모양. 마치 사라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찍은 사진 같았다.
편지는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민준이 번역해 주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멀리 보내야 한다. 언젠가 너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진실을 알 준비가 된 것이겠지. 청담동 123번지 지하실에 모든 답이 있다. 열쇠를 잘 간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편지를 들으며 사라는 눈물이 났다. 양부모님이 자신을 한국의 고아원에서 입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던 것일까? 자신에게 생모가 있었고 그 생모가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사라 씨,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아니에요. 이 편지와 그림, 그리고 사진을 보면 누군가 당신을 간절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사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온 걸까요? 뉴욕에서 서울로. 하필 이 갤러리에. 운명이겠죠. 아니면 민준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누군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갑자기 갤러리 위층에서 소음이 들렸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멀어져 갔다. 뭐지? 민준이 일어나 위층으로 향했다. 사라도 뒤따라 올라갔다. 갤러리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전시회 참석자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조명만 홀로 켜져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라가 처음 봤던 그 작품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었다. 벽에는 액자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림을 가져갔어요.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사라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민준 씨, 청담동 123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인데. 왜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큰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라의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다. 30년 동안 잠겨있던 비밀의 문을 열 열쇠.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단서. 밤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지만 사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열쇠가 한국 미술계를 뒤흔들었던 30년 전의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음모의 중심에 있는 잃어버린 상속녀라는 것을. 청담동 123번지 낡은 3층 건물 앞에서 사라와 민주는 잠시 멈춰 섰다. 새벽 2시의 서울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사라의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정말 들어가실 건가요? 불법 침입이 될 수도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던 것처럼. 제 어머니가 남긴 단서예요. 들어가야 해요. 사라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속으로는 1000가지 생각이 엇갈리고 있었다. 정말 이 건물에 자신의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일까?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녹슨 철문 앞에서 사라는 잠시 망설였다. 30년 동안 잠겨있던 문, 그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열쇠를 넣자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 마치 어제 사용한 것처럼 부드럽게. 지하실 안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다. 누군가 이곳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증거였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면에는 수십 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화구들과 이젤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화가가 잠시 나간 사이 같았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놓인 대형 금고였다. 이상해요. 누군가 이곳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민준이 둘러보며 말했다. 그런데 사라는 그의 말투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곳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민준 씨, 혹시 이곳에 와본 적 있어요? 사라의 예리한 질문에 민준이 잠시 당황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당신 너무 침착해요. 일반적으로는 더 놀라거나 당황할 텐데. 사라와 민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금고 앞에 다가선 사라는 또 다른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열쇠를 넣자 이번에도 열렸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번에는 영어로 쓰여 있었다. 어머니가 사라를 위해 특별히 영어로 남긴 메시지였다. 내 사랑하는 사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드디어 진실을 알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김수정. 한국의 유명한 화가였다. 하지만 내 작품들은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모두 빼앗겼다. 너는 단순한 화가의 딸이 아니다. 너는 한국 미술사에서 사라진 거대한 유산의 상속자다. 사라의 손이 떨렸다. 김수정.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김수정이라고 하면 1980년대 갑자기 사라진 천재화가 아닌가요? 민준이 놀라며 말했다. 이번에는 진짜 놀라는 것 같았다. 당신, 그 화가를 알아요?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어요. 한국 현대미술의 전설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1981년 갑자기 모든 작품과 함께 사라져서 사라는 계속 편지를 읽었다. 내 작품들은 당시 유력한 미술상들과 정치인들의 합작으로 빼앗겼다. 그들은 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조직적으로 탈취했다. 증거는 모두 이 금고에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파일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명 갤러리스트들의 이름, 작품 거래, 내역, 그리고 협박 편지들. 1980년대 한국 미술계의 어두운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네요. 민준이 파일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순간 사라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파일 중 하나에 박민준의 아버지, 박성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민준 씨. 사라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아버지 성함이 박성호인가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여기 파일에 당신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제 어머니의 작품을 빼앗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사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라 씨,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30년 동안 제 어머니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를 갤러리로 유인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전시한 거예요.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해서. 민준의 절박한 해명에도 사라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어떻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 작품을 훔쳤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조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관계도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다. 자신이 찾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어머니는 강제로 떨어져야 했고 자신은 그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어머니의 원수들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민준 씨,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제가 나타난 걸 알게 될까요?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특히 당신이 김수정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갑자기 지하실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이를 올려다보았다. 누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민준이 속삭였다. 하지만 사라는 망설였다.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어머니의 작품들은 어떻게 될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사라는 급히 중요한 파일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그림 하나를 챙겼다. 어머니의 자화상이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건물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라 씨,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요. 민준의 경고에 사라는 각오를 다졌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찾았지만 이제 더 큰 시련이 시작될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정말 자신의 편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라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미술품 탈취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검은 세단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사라는 택시 뒷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다. 새벽 3시에 서울거리는 한산했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기에는 너무 쉬운 목표였다. 호텔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사라가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 급히 말렸다. 아니에요. 호텔이 더 안전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 아버지가 제 어머니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택시가 사라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많았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다. 사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민준 씨,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민준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차가워졌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아, 제 직원한테요. 갤러리 보안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사라는 민준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이 자꾸 로비의 정장 남성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준을 믿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사라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시려고? 혼자 해결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전화를 끄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민준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였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었죠? 저를 이용하려던 거였죠? 사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찾은 진실마저 누군가의 조작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사라 씨,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로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민준이 말을 못했다. 그 순간 사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당신이 저를 여기로 유인한 거군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갤러리에서의 만남도, 친절한 도움도, 심지어 지하실로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당신을 도우려고. 그만해요. 사라가 소리쳤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민준이 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잠갔다. 그리고 사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라 씨, 저는 정말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게 복잡한 일이에요?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김사라 씨,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정중하지만 위협적이었다. 사라는 창문 쪽으로 갔다. 15층이었다.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는 높이였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다. 문 열지 마세요. 민준이 속삭였다. 하지만 사라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나를 여기 가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뭐요? 원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김사라 씨, 우리는 당신 어머니 김수정 화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라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들이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30년 전 일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정 화가는 자발적으로 작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라가 문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는 억지로 쫓겨났어요. 당신들이 작품을 훔쳤어요.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진짜인지는 의문이군요.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지하실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민준이 사라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라 씨, 제가 실수했어요. 그들에게 연락한 건 맞지만 당신을 보호하려던 거였어요. 보호라고요? 저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김수정 화가의 딸이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사라는 민준을 믿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돌아서 당신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훔친 게 아니라 맡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 믿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 밖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김사라 씨, 우리는 당신이 가져간 문서들을 원합니다. 그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숨겨놓고 이제 와서 법을 운운해요? 사라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당신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날 때 모든 작품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문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라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자발적으로 포기했단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라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5살에 헤어진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민준이 사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라 씨, 우리 함께 나가서 이야기해봐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당신도 그들 편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연 것이었다. 문 뒤에는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성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냉정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김사라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미술품보존협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럴듯한 명함을 내밀었지만 사라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들이 진짜 협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 어머니의 작품들은 현재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문서들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라고요?
30년 전에 무슨 적법한 절차가 있었어요? 사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작품들은 그 빚의 담보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증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남성이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는 정말로 김수정이라는 이름의 서명이 있었다. 사라는 그 순간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와 억울함 때문이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서들은 반환해야 합니다. 싫어요. 이건 제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믿을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심지어 자신이 믿어온 진실마저 의심스러워졌다.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사라 씨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박민준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왔습니다. 이제 물러나 주세요. 그들이 민준의 이름을 아는 것을 보며 사라는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구나.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사라의 절망적인 외침이 호텔방에 울려 퍼졌다. 30년 만에 찾은 진실이 또 다른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샵샵 4챕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호텔방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문 앞에 선 정장 남성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정장 남성 중 위로로 보이는 자가 급히 인사했다. 하지만 여성의 표정은 차가웠다. 내가 물어본 건 인사가 아니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 아, 그게 김수정 화가와 관련된 일로. 김수정? 여성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그리고 사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혹시 당신이 사라인가? 사라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 낯선 여성을 경계했다. 누구세요? 나는 박선영이야. 그리고 이 바보들의 상사이기도 하고. 박선영이라는 이름에 민준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민준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사라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준의 할머니라고? 그럼 이 여성도 자신의 적인 건가? 다들 물러가. 박선영의 단호한 명령에 정장 남성들이 망설였다. 하지만 박 회장님, 아직 문서를. 내가 물러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남성들이 어쩔 수 없이 물러가자 박선영은 사라에게 다가왔다. 사라야,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구나. 저는 당신과 할 말이 없어요. 당신들이 제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수정이 이야기를 들었구나. 박선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다. 사라야, 앉아라.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사실 김수정은 내 딸이었어. 호텔방에 정적이 흘렀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내 어머니 김수정은 내가 낳은 딸이야. 그리고 너는 내 친손녀지. 사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박선영이 자신의 친할머니라고? 그럼 민준은? 그럼 민준 씨는 내 다른 손자야. 수정이의 이복 오빠, 박성호의 아들이지. 민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할머니,
그럼 사라 씨는 제 사촌 누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사촌 관계야. 사라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나타나다니. 하지만 왜 30년 동안 숨겼어요? 왜 어머니는 혼자 떠나야 했어요? 박선영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건 내가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 때문이야. 박선영이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0년 나는 당시 미술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어. 하지만 수정이는 내 뜻을 거스르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 나는 그 아이가 실패할까봐 걱정됐어. 그래서요? 그래서 수정이 모르게 그 아이 작품들을 사들이는 가짜 컬렉터들을 만들었어. 수정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사라는 점점 이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아차렸군요. 그래, 그 아이는 똑똑했어. 얼마 안 가서 모든 걸 알아차렸지. 그리고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는 나를 속였다고, 자신의 재능을 무시했다고 분노했어. 엄마는 내가 실력 없는 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소리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거예요? 아니야.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 박선영이 깊은 숨을 쉬었다. 수정이가 분노해서 집을 나갔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정이가 이미 임신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지. 사라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사라야.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박선영이 망설였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다. 미국인 미술상이었어. 수정이가 사랑했던 사람이지. 하지만 뭐요?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그리고 수정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지. 사라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에 나를 잃었다.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정이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그 미국인이 수정이의 작품들을 훔쳐갔어. 임신한 수정이를 협박해서 작품들을 넘기게 했지. 아이의 안전을 원한다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사라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정말로 어머니 작품들이 도난당한 거였군요. 그래.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안 건 너무 늦었어. 수정이는 이미 너를 낳고 미국으로 떠난 후였거든. 민준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사라 씨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수정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 절대 찾지 말라. 아이가 안전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거든. 박선영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이게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낸 편지야. 사라가 편지를 받아 읽었다. 어머니의 한국어로 쓰인 글씨였다. 어머니, 저는 사라를 안전한 곳에서 키우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라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찾지 마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 딸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그럼 그 미국인은 어떻게 됐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그는 수정이의 작품들로 큰 돈을 벌었어. 미국에서 발견된 한국의 천재 화가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면서 말이야. 지금도 살아있나요? 작년에 죽었어. 하지만 그의 아들이 아직 그 작품들을 가지고 있지. 사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작품까지 훔친 최악의 인간이었다니. 할머니, 아니, 할머님, 어머니, 작품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준비해왔어. 증거들을 모으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너를 기다려왔지. 민준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 아까 그 사람들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행동한 것 같구나. 사라는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에 어리둥절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할머니였고 의심했던 민주는 사촌이었다. 그럼 저는 혼자가 아니었군요. 그래, 사라야. 너에게는 가족이 있어. 그리고 내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도. 박선영이 사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내 아버지의 아들과 맞서서 어머니의 작품들을 되찾는 일 말이야. 사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싸울 가족이 있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가 생긴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창밖으로 펼쳐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사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할머니 박선영과 민주는 물론 변호사팀까지 함께 온 이 여행이 성공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사라야, 준비됐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사라가 고개를 들었다. 박선영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라. 네,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잖니. 수정이도 무서워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 민준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데이비드 클라크의 갤러리는 소호에 있어요. 아버지 존 클라크가 훔친 어머니 작품들이 모두 그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라의 가슴이 뛰었다. 30년 만에 어머니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작품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고발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이 있었다. 오후 3시 클라크 갤러리 앞에 선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갤러리 안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지만 사라에게는 어머니의 고통이 서린 범죄 현장으로만 보였다. 벽에 걸린 작품들 중 절반 이상이 김수정의 그림이었다. 하지만 작가명은 모두 익명의 아시안 아티스트로 표기되어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그는 존 클라크를 닮아 있었다. 사라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이 데이비드 클라크구나. 이 작품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사라가 어머니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데이비드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다. 아, 우리 갤러리의 보물들이죠. 제 아버지가 1980년대에 발굴한 천재 화가의 작품들이에요. 발굴이라는 단어에 사라의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익명을 원했던 화가라서요. 아버지만이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때 갤러리 뒤편에서 박선영과 민준이 나타났다. 데이비드가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박선영이 영어로 말했다. 3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누구시죠? 김수정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김수정의 딸이고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라는 그 순간 확신했다. 데이비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김수정이라뇨? 그런 이름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사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갤러리 안의 다른 관람객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안 되겠군요. 사무실로 가시죠. 데이비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뒤편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 벽에는 존 클라크의 사진들과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김수정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도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본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사진, 제 어머니네요. 당신이 정말 김수정의 딸이라는 건가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리고 당신의 이복 누나이기도 하죠. 박선영이 DNA 검사 결과와 각종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데이비드는 그 서류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정말 당신 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작품들까지 훔쳐갔죠. 사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 작품들을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30년 동안 어머니의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요? 정당했다면 왜 숨겼겠어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딸이 하나 있다고. 그리고 그 딸의 어머니가 뛰어난 화가였다고. 그럼 알고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버렸고 작품을 훔쳤다고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사라는 데이비드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작품들을 돌려주세요. 그건 쉽지 않아요. 이미 많은 작품들이 다른 컬렉터들에게 팔렸어요. 팔렸다고요? 사라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어머니의 작품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니. 박선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모든 거래를 취소시키고 작품들을 되찾을 거예요. 그럼 저희 갤러리는 파산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평생 업적도 물거품이 되고요. 데이비드의 절박한 표정을 본 사라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무고한 사람일지도. 데이비드,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명예는 되찾아야 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보상을 해드릴 테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가 소리쳤다. 그 순간 갤러리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경찰이 온 것이었다. 박선영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할머니, 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그래야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어. 경찰이 들어오자 데이비드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갤러리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김수정의 작품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데이비드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사라, 우리는 이복남매잖아요. 제발. 데이비드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며 사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원수이기도 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정의를 실현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데이비드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후회하니?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모르겠어요. 옳은 일을 했는지. 수정이도 같은 고민을 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데이비드도 피해자예요.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래도 너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잖니. 그 아이는 적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받으며 자랐어. 사라는 할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3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데이비드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갤러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유서에는 아버지의 죄를 사과하고 모든 작품을 사라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라는 충격과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죽인 거예요. 아니야. 사라야. 그는 자신의 선택을 한 거야. 민준이 위로했지만 사라의 고통은 깊어만 갔다.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한 사람의 생명과 바꾼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어머니의 작품들을 되찾았지만 사라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끝에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뉴욕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다. 서울 한남동에 새로 문을 연 김수정 기념관에서 사라는 어머니의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되찾은 47점의 그림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지만 사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데이비드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사라야, 또 밤을 새우면 안 돼. 할머니 박선영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할머니였지만 요즘에는 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잠이 안 와요, 할머니. 계속 데이비드가 생각나요. 사라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6개월 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데이비드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승리했지만 승리 같지 않은 이상한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사라 옆에 앉으며 말했다. 수정이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이해를 원했을 거야. 그때 민준이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라 누나, 이거 데이비드가 보낸 마지막 소포예요. 오늘 뉴욕에서 도착했어요.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데이비드의 손편지와 함께 낡은 일기장,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부터 읽어보니 데이비드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라에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김수정에 대해 쓴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 사라는 일기장을 펼쳤다. 존 클라크의 필체로 쓰인 글들이 나타났다. 1980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록들이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김수정을 만났다. 이렇게 재능 있는 화가를 본 적이 없다. 그녀의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 1980년 7월 22일. 수정이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80년 12월 3일. 수정이가 임신했다. 나는 겁쟁이다. 책임을 질 용기가 없다. 1981년 2월 10일. 수정이의 작품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하다. 1981년 2월 15일. 나는 수정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작품들이라도 소중히 보관하겠다. 언젠가 그녀나 그녀의 아이가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전한 악인이 아니라 약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놀라운 영상이 나타났다. 1980년 여름. 젊은 김수정이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예요. 영상 속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사라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슴이 벅찼다. 존,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예술적 재능과 어머니의 강인함이 있을 테니까. 사라는 오열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다.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증오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영상이 계속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갓난아기였던 사라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 사랑하는 사라야. 엄마는 당신을 혼자 키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할게요. 당신 안에는 두 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국의 정과 미국의 자유로움이 만나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사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은 작품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 사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김수정 기념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여는 것이었다. 제목은 용서와 화해, 김수정과 존 클라크의 이야기였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데이비드도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진짜 적은 편견과 오해였죠. 전시회 개막일,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젊은 부부들과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많았다. 사라는 개막 연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관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재산이 아닌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사라에게 다가왔다. 저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두 문화의 만남이 갈등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요. 6개월 후 사라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 메리 클라크가 뉴욕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사라에게 아들의 죽음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마지막에 평화로웠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거든요. 편지를 읽으며 사라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데이비드도 그의 어머니도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년 후 김수정 기념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 되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였다. 사라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저는 한국 사람인가요? 필리핀 사람인가요? 한 아이가 물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둘 다야. 그리고 그것이 너만의 특별함이야. 두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가진 거니까. 어느 봄날 오후, 사라는 어머니의 자화상 앞에 서 있었다. 그림 속 어머니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사라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 느껴졌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할머니가 옆에 와서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뭔지 말해보렴. 사랑하는 용기, 용서하는 힘.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보물들이죠. 그래, 바로 그거야. 수정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라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날 저녁 사라는 일기를 썼다. 데이비드에게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언젠가 다른 세상에서 만나면 우리는 진짜 남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는 이제 알았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 김수정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다. 기념관 마지막 불이 꺼질 때까지 사라는 어머니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림들은 말하고 있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